자, 이번 시간은 후가공을 통한 나만의 상품 만들기,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기도 하고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익숙치도 않은 내용일 것 같아요. 후가공, 기성의 상품을 내가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제가 후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후작업, 그냥 단순히 기성 상품에, 나오고 있는 상품에 내가 한 번 더 작업을 뭔가를 해서 후가공, 후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정말 잘 팔리는 상품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시켜 볼게요. 첫 번째, 진짜 크리에이션한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경우 상당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생산에 있어서 개발을 하고 연구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되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진짜 어떠한 것에 갑자기 꽂혀서 진짜 이건 대박이야 라고 하면서 개발을 하고 만들었는데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던가 혹은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 그것에 결핍을 느꼈고 정말 이것만큼은 창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열정과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대박으로 이어지지 않을 시에 큰 실망과 남는 재고들은 결국엔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재고들조차 팔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창조적이고 특이한 상품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지만 정말 나의 운과 시대의 흐름과 잘 맞아 떨어져 버린다면 또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품 하나로 사업 확장뿐 아니라 인생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시지 말라는 말씀은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이 정도로 대박날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이디어 상품들이 판치는 현재에서도 쉽지 않기도 하고 특허를 내놔도 살짝만 변경해서 또 큰 기업들에서 바로 대들어서 따라 만들기도 하죠. 그럼 내 상품은 묻히게 되겠고요. 이래서 진짜로 특별한 기술력들은 특허를 안 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허를 내는 순간 어떤 기술력인지 특허장에 이미 공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기술자들에게 힌트만 주게 되는 일이니까요. 정말 잘 팔리는 상품의 두 번째는요. 너무 크리에이션한 상품보다도 기성 상품에서 아주 살짝만 변형된 상품들입니다. 뻔한 상품에 소스 정도 가미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상품들입니다. 사실 너무 창조적인 상품보다는 의류도 마찬가지겠고요. 모든 카테고리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중적인 상품, 이미 반응이 있는 상품에 미세한 업그레이드가 된 상품, 이런 상품이 가장 손쉽게 많이 팔릴 거예요. 미세한 업그레이드는 작은 차별화를 말하겠죠. 중국이든 한국에서 나오는 기성 상품들의 일부만을 바꿔서 생산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더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수요도도 이미 검증되어 있고 기존 상품보다 디자인이든 색상이든 기능적인 측면이든 일부만을 수정해서 기존 상품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충분히 많이 팔릴 거예요. 이것이 장사를 좀 해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들 하시는 방식들인 거죠. 중국에 가서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있는 상품에 여기를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좀 바꿔주세요. MOQ는 어떻게 되고 단가는 어떻게 되죠? 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 역시 기존 기성 상품의 구성을 벤치마킹하면서 안 좋은 댓글까지 가져와서 상세 페이지에 더 구성을 보완해버리고 마케팅까지 하고 광고까지 한다면 잘 팔립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초보자분들께는 MOQ 수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후작업, 후가공을 통한 나만의 상품 만들기. 추후에는 생산을 하셔서 장사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다른 판매자가 귀찮아서라도 내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번 더 작업하는 방식들이에요. 이 부분 역시 모든 상품과 카테고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정도 보이는 대로 뽑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고를 여기에 더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조 없이도 나만의 상품 만들기, 즉 진입장벽을 만들어주자. 사고의 확장을 위한 내용으로 여러 재미있는 발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에서 전달을 드리고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직접 후작업을 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링크 현 강의에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완강의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먼저 전달을 드리고 추후 특강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상품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뭘 뜻하냐면요, 말 그대로 전 카테고리, 전 상품들이 모두 다 제조 없이 후작업 그리고 후가공 방식으로 모두 다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변형 가능한 카테고리와 상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민과 연구는 결국 다 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상품이 변형이 되었을 때 긍정의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상품성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이 부분도 긍정의 어떠한 차별성을 만들지 못하겠다면 여기는 온라인판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팔 수 없도록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정도의 진입 장벽이라도 만들어주자. 그래도 온라인에서는 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라벨이라도 하나 붙여보든 박스나 비닐 패키지라도 하나 상표를 찍어주든 돈이 안 들게라도 뭐라도 상품과 함께 상품과 같이 발송이 된다 정도로만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상점이나 상품의 네이밍을 알린다면,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라는 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간단한 것이라도 나만의 것을 하나라도 더해서 만들어보자. 절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몇 가지 상품들을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은 제조가 아니에요. 후작업, 후가공에 집중하시면서 각자들의 발상들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내용에 앞서서 후작업, 후가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료화를 한번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고요. 자료를 고정 댓글로 공유를 드려볼 테니 꼭 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링크도 수업 내용에서 한번 제가 넣어 드릴 테니 다 확인들 해주시고요. 추후 직접 만드는 것을 영상들 다 강의에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티셔츠를 하나 사입했다고 해볼게요. 소량 정도 라벨을 좀 생산한 후에 이런 식으로 라벨 정도만 제작을 해두고 라벨만 바꿔줘도 그냥 나만이 팔 수 있는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누가 못 따라하는 거잖아요. 라벨 만드는 것까지 하나부터 10까지는 지금 다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도 추가 특강으로도 계속 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들 더 머릿속에 넣으시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중국 상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만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 거의 이름을 바꾸면 당연히 안 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굳이 앞면에 쓸 필요는 없으니 뒷면으로 한번 넣어 본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면 앞면에 당당하게 꺼내도 되겠죠. 사실 그냥 디자인적인 차이입니다. KC 인증 마크는 법적으로는 파란색으로 원래 표기를 해야 하고 품명 및 제조자명 등등 다 표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부분은 아동 쪽이 아닌 이상 성인은 크게 많이들 신경 안 쓰셔도 빡빡하게 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아동도 마찬가지고 KC 정도는 검정으로 표기를 하고 하셔도 뭐 정보 역시 다 쓰는 브랜드나 그런 곳들도 잘 없고요. 뭐 법적으로는 해야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티지만 특별함을 강조하면 되겠고요. 정말 쓸 말이 없으면 사입 시 내가 봤었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써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누군가 내 상품을 그대로 따라 팔지 못하게끔만 해주고 앞선 수업의 내용처럼 차별화를 해주고 상세 페이지 내에서는 변형된 것을 드러내줘야겠죠. 브랜드 스토리를 입히고 소구점을 잡고 결핍을 보완하고 마케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리오더의 시기까지 앞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작업을 어디서 해주냐고요? 그래서 업체 정보들을 모아서 제가 파일이 준비가 되면 링크 공유를 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브랜드들도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 게 기본 수준입니다. 이렇게 라벨 한 가지를 더 제작해서 팔 한쪽으로 또 달 수가 있겠고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꼭 제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후작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수량이 적을 때는 동네 세탁소에서 해도 되고, 부탁을 좀 해서 동네 세탁소에서 한 적도 워낙 많습니다. 저도 업체들에게 잘 부탁을 해서 협의를 하거나 칼라를 오히려 좀 늘려서 수량을 좀 만들어 주시든, 이건 각 개개인의 능력들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수업 내용에서는 빼겠습니다. 팔 부분에 라벨을 넣을 때 라벨은 간접이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방금 전에 목 부분의 라벨 역시 디자인을 제가 앞뒤로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지, 앞면 뒷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처럼 반접이식 또는 뭐 가로형 라벨이든 기존의 라벨을 제거한 부분 정도를 가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영상 드리겠고요. 이렇게만 해도 나의 상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뭐 많겠죠. 이런 식으로 하단 쪽에 라벨을 제작해서 박음질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럴 때는 좀 라벨을 크게 만들어 봐도 위치상 좋겠네요. 충분히 다른 디자인이 나오게 되죠. 라벨은 직조 라벨이라는 것과 인쇄 라벨이라고 있고요. 인쇄 라벨은 실크 인쇄와 뭐 실링 인쇄가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에 간략하게 다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해봐도 좋겠고요. 이 부분 역시나 페이지에서는 확실히 보여주면 좋겠죠. 나만의 차별적인 요소이니까요. 꼭 이렇게 로고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텍스트라도 괜찮아요. 옷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석이든 뭐 커튼이든 패브릭의 모든 상품들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라벨 색상을 달리해도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다 만들어 보면서 상품의 구성도 다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라벨은 미니멈이란 게 정해져 있으니까 미니멈 생산을 해야 돼요. 기본 컬러감으로 여러 컬러와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라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꼭 이 많은 컬러들을 다 사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두세 가지의 티셔츠만이라도 사입을 해서 진행해 줘도 괜찮겠고요. 앞전의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컬러를 오히려 전부 다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사입해 온 게 티가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가슴팍 부분에는 라벨을 후작업으로 봉제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된 옷에 라벨 작업을 하는 것은 직접 재단물에, 직접 그냥 옷을 만들기 위해서 원단을 그냥 잘라서 직접 재단물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완성품에다가 작업을 하는 건 워낙 까다로워요.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작업 비용도 몇백 원씩 더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슴 부분은 미싱기의 특성상 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위에 그냥 박아버리게 된다면 티셔츠의 등판 원단까지 같이 봉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부분은 나염이라고 하죠. 나염 작업을 하곤 합니다. 이런 작업도 역시나 일반적인 나염집들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완성품에다가 티셔츠 다 완성된 데다 나염을 찍는 그런 방식을요. 잘 말씀드리면 해주는 곳도 많고요. 완성 옷에 나염을 전문으로 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러한 나염판을 제작해서 작업실에서 현재 나염을 찍고 반응을 봐서 생산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작업도 역시 영상 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렇게 크게 가슴에도 나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제 작업실에 재봉틀과 나염판 등 이런 에어브러시나 히팅기 등등 있는 이유입니다. 크게 비싸고 큰 기계들은 절대 보유하는 성향은 제가 또 아니기 때문에 싸고 간단하게 변형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고 합니다. 반응을 보고
사입해서 몇 개 더 만들고 반응 보고 생산,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또는 무지티를 100개를 만들면서 나염은 5가지 또는 10가지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5디자인, 10디자인이 되니까요. 거기서 반응 좋은 것만 생산해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바꿀 수도 있겠고요. 유니크하게 위치를 이동해서 나염을 찍어볼 수도 있겠죠. 전사로 사진도 한번 넣어볼 수도 있겠고요. DTF나 뭐 DTG 하는 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실제로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크메드랍이라는 브랜드에서 한창 애기 얼굴을 크게 전사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서 도넛이랑 아기 프린트가 된 후드티라고 하면 많이들 알았었죠. 맨 처음에는 70장만 찍었던 아기 얼굴 후드티 라인은 2017년부터 4년 후에는 한 해에 70만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면세점까지 들어갔고요. 롯데 면세점 첫 달 매출이 12억, 둘째 달 매출은 20억, 19년도에 486억으로 엄청난 브랜드로 성장을 했었죠. 또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따라서 막 찍기도 했었고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는지 아셨겠죠? 충분히 마케팅을 잘하고 나만의 상품만 한 가지를 만든다면 486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케팅 채널만 만들면 486억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DTP, DTF 내용도 DTG까지 천천히 다 공유 드릴 거니까 우선 어떻게 내가 만드는 상품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 볼 것인지 아이디어 계속들 내주시고요. 라벨 색상만을 조금 바꾸어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상세 페이지 이미지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색상만 검정으로 바꿔도 상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컬러도 다른 걸 한번 사입해서 만들어 구성해 보기도 하겠고요. 가을에도 이너로 반팔 티는 팔리니 소량만 톤 다운된 컬러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핸드 페인팅도 할 수가 있겠고요. 접착화 스테이지 있잖아요. 접착화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왜 칼로 모양을 파갖고 거기에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기법을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죠. 또는 이런 패브릭 마카요. 패브릭 마카 역시 온라인에서는 다 구입 가능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충분히 후작업을 통해서 사진을 등록해서 신상의 반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틀 상품, 서브 타이틀 상품들은 너무나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소량 사입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럼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야 되냐? 반응이 좋다고 하면 미리 예측을 해서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나는 지방에 있는데 업체는 어떻게 문의하냐? 제가 조사해 드리겠다. 저의 조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업체는 요즘 찾을 수 있는 곳은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등등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은 후작업으로 쉽지 않죠. 이런 건 상품을 만들기 전에, 재단도 하기 전에 넓은 원단에 인쇄를 한 후에 인쇄가 된 원단을 잘라서 봉제를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DTP, 디지털 프린트라고 하죠. 이런 방식들 다 넣어 드려야겠네요. 원단 소량으로 제작 다 가능합니다. AI 파일만 있으시면 됩니다. 강의가 길어지겠네요. 데님도 마찬가지겠죠. 라벨링 또는 와펜 작업 등 일부 하단을 락스물을 좀 받아서 살짝만 담그거나 칫솔을 사용해서 원하는 곳을 좀 이렇게 비벼주면은 하얗게 물도 빠지기도 하고 가위로 하단을 자를 수도 있겠고요. 데끼라고 합니다. 봉제 없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을 공장들에서 부르는 용어죠. 그렇다고 아무 원단이나 이렇게 막 자르면 안 되고요. 잘라도 올이 많이 풀리지 않는 맨투맨 티 원단, 즉 쭈리 원단 등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티 같은데 가위로 잘라서 살짝 원단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나 청바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하단, 밑단 끝을 가위로 잘라서 올이 좀 풀려 있다던가요. 집에서 빨래를 해서 물을 빼봐도 좋겠고요.
워싱 해주는 집들에 보내서 샘플을 해봐도 좋습니다. 돌도 넣고 돌리면 원단을 좀 터트리기도 하고 디자인을 내기도 한번 해보고 약품을 섞어서 빨기도 하고 등등 너무너무 다양한 후작업들이 있겠죠. 핸드 페인팅도 물론 해도 되겠죠. 플라스틱 상품의 경우 또는 스텐으로 된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나무 자재 역시 그런 상품들 역시 도장이라도 하나 파서 유성 페인트나 해당하는 재질에 맞게끔 물감 등을 사용해서 나의 로고를 한번 찍어줘도 되겠고요. 어떠한 그 레터링이라고 하죠. 레터링 같은 문구 같은 거를 도장으로 파서 한번 찍어봐도 좋겠어요. 분명한 건 변형된 부분이 상세 페이지에 확실하게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한창 와디즈에서 판매했었던 뭐 각인을 새기는 기계라든지 등의 기계를 구입하셔서 후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계값이 좀 있기 때문에 기계값이 조금 있어요. 뭐 100얼마, 200얼마 이렇게 하는데 일시적인 상품을 작업하려고 한다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꾸준하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밀고 나갈 것이라면 100만 원이든 뭐 200만 원이든 뭐가 아깝습니까? 너무 다양한 방식이 많으며 이 후작업도 나는 어렵다. 손이 많이 갈 것 같고 환경적으로도 안 된다. 힘들다. 단 한 상품만 집중하는 건데도 난 부담이 된다. 라고 한다면 폴리비닐이라도 로고를 찍어서 상세 페이지에 함께 보여주든 박스라도 만들자는 겁니다. 타이틀 상품만큼은요. 의류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카테고리 모두 다 방법은 찾으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당 작업 비용이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너무 소량인 경우 업체에서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단가라도 올려드리고 리스크를 줄여 스타트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업체 찾는 것이 힘들어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수량 조금만 올려드려도 생산하는 것보다는 전체 MOQ 수량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는 적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작업 비용들도 그렇게 비싸지만은 않아요. 아주 큰 전사 프린팅과 같은 작업이 아니라면요. 충분히들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한두 개 만들어 본다. 그냥 막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한두 개 만들어 본다. 라는 생각이 486억을 만들어 줄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넌 떠들어라. 난 그래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죠. 4인만으로도 나만의 타이틀 상품 만들기, 서브 타이틀 상품과 인트로, 아우트로, 레어 상품은 지금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타이틀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상품에 맞춰서 아이디어들 계속해서 메모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